왜 의학이 발전해도 불은 이론, 병에 걸리는 것은 운이 나쁘기 때문인가? 실제 질병은 인간의 수명이라는 이런 식의 주장이 의학계에서도 연구를 통해서 주장된 적이 있다. 바로 암은 운이 나쁘면 걸리는 것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으로 유명했던 불은 이론이다. 2015년 사이언스지에 발견된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암에 걸리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의 세포가 매일 새롭게 재생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오류의 누적 때문이지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외부적인 요인들이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우리의 어떤 책 한 권을 복사할 때 구겨진 채로 잘못 복사할 수 있듯이 이렇다는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젊은 암 환자 수는 급격히 증가한다. 20년 사이에 2, 3배로 급등했다. 또 고혈압 환자 역시 20대 고혈압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2만 명 정도이던 20대 고혈압 환자 수는 2018년에 4만 명으로 2배에 가깝게 증가했다. 또 표와 같이 20대 고혈압 환자의 수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젊은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세기 미국의 유아 사망률 감소 추세. 영국 후 100일의 사망률 감소 추세는 홍역, 전염병 등 사망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이 크게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통계를 보면 유아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75년에는 1900년의 9분의 1 미만 수준인 1000명당 16명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유아 사망률의 감소는 통계적으로 평균 수명의 연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다. 1900년의 평균 수명률은 높은 유아 사망률로 인해서 47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1973년에는 71세까지 늘어나고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러한 유아 사망률의 감소와 평균 수명의 증가에는 의학 외적인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5회 만성질환의 증가는 고령화와 진단기술의 발달 때문이라고. 두 번째, 만성질환의 증가는 정말 고령화와 진단 기술의 발달에 따른 현상일까? 대표적인 예로 아토피는 70년 이전 우리 부모님들의 이런 시절에는 그런 흔한 질환이 아니었다. 하지만 현재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의 20%가 아토피를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 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시작된 70년대 이후에 아토피 환자의 수는 약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암 환자 역시 증가하고 아토피 증가 29세 이하 암종 연도별 발생 추이가 이렇게 올라간다. 영국 결핵 사망률 변화는 결핵균은 특별한 치료 없이 감소한 구간에 즉 떨어졌고 또 미국의 결핵 사망률도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뉴욕의 백인 남성의 경제력 수준에 따른 결핵 사망의 차이가 최하위층은 저렇게 올랐다가 그래도 떨어지고 있고 최상류층은 조금 올랐지만 역시 떨어지고 미국 감염병 사망률 감소 추세가 스페인도 한때 쫙 올라갔다가 소아마비 예방 백신 전 세계 보건산업 시장의 규모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에 관한 흔한 오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흔한 오해를 먼저 풀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혹자들은 의학기술이 계속해서 진보하는데도 이렇게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첫 번째, 평균 수명의 연장이 정말로 의학의 발전에 기인한 것일까? 1900년대 후반은 현대의학의 결과물들이 쌓이고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였는데 그 중에서도 3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에 진행된
영국의 의사이자 역학자 토마스 맥큐어는 영국 당시의 현대의학이 얼마나 인류의 건강에 이렇게 질병의 문제가 심화될수록 오히려 표정관리를 하며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곳들 때인데 바로 제약회사 불리는 힘지어 블루존이라고 불리는 건강장수 제약들이다. 2005년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연구원이자 댄 브리너 전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것을 5곳을 찾아서 명명한 이름인데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디냐의 누로지어, 또 코스타리카, 니코야, 그리스, 이카리 뭐 등등. 2011년 2030년까지 전세계 부담할 5대 만성질환의 사회 경제적인 부담은 75%, 의료비 지출이 각국 GDP에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 스위스, 독일, 캐나다, 오스트리아, 미국, 스위스. 질병의 역사. 질병과 싸우며 발달한 초기 현대의학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쯤 되면은 이제 현대 의료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한 번쯤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 도표에서 미국은 엄청난 의료에 대한 비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전하고 있는 질병의 상태, 그것은 뭔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다. 저자는 그렇게 말하네요. 인류사를 휩쓸었던 전염병들, 앞서 말한 대로 산업화 이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제3억 원인이 만성질환의 전염병, 기아, 전쟁 같은 것들이었다. 서양의 경우에 암흑기라고 불리는 14세기 대기근으로 영국 인구의 10에서 15%가 사망하고, 흑사병, 패스트의 유행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고,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은 무려 20에서 30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백년 전쟁, 분명히 지금과는 많이 다른 시대였던 것이다. 미국의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추이를 보면 1940년대 만성질환은 저렇게 낮았는데 2020년도에 60%로 7.5%에서 60%로 어마어마하게 만성질환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전 세계 만성질환 사망자 수의 증가는 이렇게 만성질환이 당뇨 병이 저렇게 높고, 만성, 암, 심혈관 이런 차이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당시 이누이트들은 혈액 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낮았는데, 이누이트 노인들의 혈액 검사 수치도 덴마크 어린이들 수치보다 좋았다고. 그리고 이들은 당연히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이들 중에서 고향을 떠나 현대 문명을 접한 사람들의 혈액 상태는 일반적인 유럽인과 크게 차이가 없어졌다. 그 말은 현대 문명인들과 이누이트들 간의 건강 차이가 유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들의 생활 환경을 인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당시 연구자들은 이누이트의 식습관을 주목했다. 그 중에서도 오메가3로 대표되는 생선의 섭취를 주목하여 이 연구는 오메가3 지방산의 효능 연구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여기서 오메가3만으로 혈관 질환이 예방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적어도 이 연구는 우리에게 심혈관 질환이 없는 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아이들 치아들의 스위스 현대화 지역의 아이들 치아의 차이가
사진을 봐서는 모르겠는데 오른쪽이 너무 망가졌네요. 이누이트와 레첸탈 계곡의 사람들, 음역수리 지방산의 효능 연구로 널리 알려진 1972년 그린란드 이누이트 연구는 특정한 사회적인 환경이 갖춰지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같은 것이 거의 없는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환상과 현실 사이에 증가하는 만성질환. 하지만 그로부터 100년 후에 미래는 실제로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은 정작 어떠한가? 당장 우리 현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전염병의 확산조차 막지 못하여 전 세계의 고통을 받았으며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돌파, 감염, 신종변이 사례 등 의학은 모두를 안심시킬 만한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 질병 없는 사회의 가능성. 여기서 그런 가능성 연구가 의학의 발전만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맞춰 있는데 초지능사회로서의 전환인데 2020년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가속화되고 의료 분야도 빠르게 변화하고 유전자 가위기술, 정밀의학, 맞춤의학, 생체칩, 의료, 로봇, AI, 빅데이터, 의학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의료에서도 이처럼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신기술이 계속해서 조용히 의료의 혁명적인 변화를 준비하며 개발되고 있다. 미래의 의학은 그렇게 유전자를 교정하거나 노화를 멈추거나 망가진 장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등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한 의료기술의 진보를 약속하고 발전하고 있다. 그럼 앞으로 언젠가는 이러한 의료가 세상의 모든 질병을 정복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아마 사회의 급진적인 진보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과 전문가들은 이에 예스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회가 급변하고 기술이 진보하는 시기에는 항상 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희망이 가득하기 마련이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인 19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 초로 넘어가는 2차 산업혁명 시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건강이라는 당선이 질병이나 허약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정한 상태를 말한다. 의학은 정말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가? 후성 유전학이란 타고난 유전자 DNA의 변화 없이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는 음식, 생활환경, 습관 등의 영향으로 생긴 후천적인 변화가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거나 켜는 형식으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이런 유전자의 발현이 본인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한마디로 내 운명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DNA가 이미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살아가며 내 DNA 스위치를 끄거나 켜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나의 후천적인 선택들이 자손들에게까지 유지된다. 이것이 대부분의 암은 인간의 숙명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란 뜻이다. 후성 유전학, 유전자의 발현도 후천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암 유병률. 2000년대 사람들은 1970년대 사람들보다 운이 나쁜 것일까? 갑상선이 80년대부터 10년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대장암, 감기약, 당뇨, 혈압, 항암제 등등 해당 질병병을 붙여서 약 이름을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해당 약이 해당 질환을 치료한다는 탁이 다 된 개념이다. 물론 오이 탄원처럼 부작용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특정 질환에는 특정 약을 쓰면 나는다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이 바로 질병을 각각의 개별적이고 선형화된 과정으로 인식하는 하는놀에 해당한다. 즉 우리 몸에서 질병이라는 것을 권리를 튕겨내듯이 분리해낼 수 있다는 믿음인 것이다. 만성질환은 다양한 원인이 관여하여 생긴다. 만성질환은 무엇인가 아래쪽 위쪽으로 해서 스트레스, 염증, 독소, 수면 부족, 사회적인 스트레스,
식습관, 영양학, 운동 부족, 환경오염, 트라우마, 부정적인 생각, 생활환경 문제, 유전적인 취약성, 소호흡수 부족 등등인데, 이런 것들이 당뇨, 호르몬, 만성질환, 소화기질환, 심혈관, 자가, 알레르기, 암, 고혈압, 불안, 우울, 급상선, 온갖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실제 엘리의 마법에 탄원했구만. 어느 정도 현실화되기도 했다. 당시에 전 유럽 인구의 10% 정도가 매독으로 고통받았다고 할 정도로 그는 숙적인 인간에게 해가 없고 매독이 일으키는 세균문을 죽일 수 있는 마법의 탄원을 찾고자 노력하고 결과 수백 개의 비소유기 화합물 중에서 606번째의 화합물을 살바르산으로 매독이 걸린 토끼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고 이 살바르산은 후에 독일의 화학회사 엑스트에서 제조하게 된다. 살바르산 합성 하는 눈에 따른 질병 치료의 방식은 그래서 항암제를 가지고 띵 해서 암을 뽑아낸다, 죽인다, 저격한다, 표적이다. 질병만 공유하는 마법의 탄환. 사실의학의 힘으로 질병이 정복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상적인 의료의 모습일 수 있다. 현실이 어떠한 사람들이 대부분 복잡한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꿈의 잘 설명한 용어가 의학계에 이미 있는데 바로 매직 이라는 것이다. 1908년 메츠니코프와 함께 노벨 의학상을 받은 또 독일의 파울 에르리히 등등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살바르산 마법이 탄환 하는 날의 개념이 너무 어렵게 들린다면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어 어떤 질병이 정복될 것이라는 의학뉴스를 접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TV에서 특정 질병의 정복이 멀지 않았다는 뉴스를 볼 때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큰 감동과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미래를 그리고 이때 많은 경우 우리는 스스로나 사회적인 어떠한 변화나 환원론, 특정 질병, 특정 원인, 특정 치료법. 당시 감염성 질환은 대부분 명확한 한 가지 병인이 있고 의학적으로는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제거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개념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를 모든 질병에 적용시켜 특정 질병은 특정한 원인이 있으며 환원론적으로 인류사에서 이렇게 당장 현대 의료에 대한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꿈꾸는 의료적인 유토피아를 향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 볼 수는 있다. 지금의 우리가 과연 최선인지 오늘도 환자로 치료자로 각자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정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작게나마 쓰임이 있기를 소망해 본다. 이교황 서론이었어요. 그러려고 현대 우리는 정말 환자 없는 세상을 꿈꿀 수 있을까? 잔병 치료 나 역시 힘들었다.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던 나 암 전문 병원에서 암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했고 중풍척수 손상, 파킨슨 병 등 재활 환자를 대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외에도 보건소, 양한방협진 병원, 협동조합, 한의원 등 다양한 곳에서 근무했고 덕분에 1차 진료부터 정증질환까지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을 했다. 2021년 12월부터 유튜브 채널 DR 큐리어스에 열린 의학 공간을 운영하며 암과 만성질환 의학 정보 등 콘텐츠를 대중과 나누고 있다. 이방암 환자들 커뮤니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 이경 닥터 큐리어스 열린 의학 공간 이렇게 하고 있다.